안녕하세요. 언니의 식단 스테파니 영양사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치킨 두세 마리를 혼자 다 먹었어. 그러고 나면은 괜히 죄책감에 난 내일부터 무조건 다이어트 식단을 하고 말 거야 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이런 분들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폭식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아 저거 먹고 싶은데 그거 이따 시킬까? 근데 내가 이걸 왜 먹었지?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꽉꽉 채운다고 하시더라고요. 폭식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폭식증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폭식증은 가벼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이력에 대해서 상담 이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학인 임상영양학을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임상영양사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 교정을 통한 건강한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 진짜 다이어트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피트니스 센터, 병원, 온라인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이어트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년간 다이어터를 이제 만나면서 폭식증 혹은 거식증이 있으신 분들을 종종 뵀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1년 넘게 상담을 진행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경험과 저의 이제 전공 지식을 살려서 폭식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폭식증은 이제 사람마다 원인이 좀 미묘하게 차이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음식으로 푼다라는 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조절이라는 게 사실 말이 쉽지 실천하고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대부분 스트레스의 원인이 대체로 통제 불가한 곳에서 이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하고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너무 낮은 자존감, 우울증 등등이 있을 수가 있죠. 사실 그 어떤 영양학적인 방법보다도 폭식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스트레스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오늘은 이 원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서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요소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폭식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폭식 허용 데이를 정하자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폭식을 하겠어 라고 폭식할 날짜를 정해본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폭식을 끊으려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그걸 허용하는 날짜를 잡으라고 하지? 하고 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폭식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하는 잘못이 천천히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완벽한 식단, 갑자기 전에 없던 건강한 식단을 하려고 하시는 데서 온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치킨 두세 마리를 혼자 다 먹었어. 그러고 나면은 괜히 죄책감에 난 내일부터 무조건 다이어트 식단을 하고 말 거야 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이런 분들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폭식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폭식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만큼 음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약간 노예가 되어 있으신 상태라면 갑자기 마법처럼 폭식증을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지 라는 결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실패의 경험을 쌓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 난 뭘 해도 안 돼. 난 평생 이렇게 살 팔자인가 봐. 남들은 저렇게 잘만 몸매 관리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약간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굴레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지고,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어서 다시 폭식으로 넘어가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을 만들겠다, 어제보다 1% 더 나은 날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중간 지점을 찾아야지 되고요. 그게 바로 폭식 허용 데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폭식 패턴, 식사 패턴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폭식을 몇 번 하는지, 주로 어느 시간대에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폭식을 내가 한다 라고 하면 폭식 데이는 일주일에 2번, 요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돼요. 월요일, 목요일 2번, 8시에서 10시 사이에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좀 지키기가 쉬워진다, 3번에서 2번으로 줄인 게 쉬워졌다라고 하면 1번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저녁 늦은 시간에 있었던 이 시간대를 좀 낮 시간대로 바꿔본다든지 하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가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너무 조급하게 이거 레벨업을 시키시면 안 돼요.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폭식데이에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일주일에 3번 하던 폭식을 2번으로 줄인 아주 기특하고 장한 사람이지 절대 실패자가 아닙니다. 폭식증 벗어나기 2번째 방법,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를 포함해서 식사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를 일기에 쓰는 거는요, 약간 스트레스 조절과도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 보통은 스트레스 강도가 높고 이거를 은밀하게 폭식으로 해결하셨던 분들은요, 주변에 자기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자기 얘기를 잠잠히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통의 창구로 일기를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감정 쓰레기통이다 생각하고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을 쓸 때는 오늘 기분 나빴음 하고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문장의 말을 듣고 혹은 어떤 표정을 보고서 기분이 나빴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아요. 보통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나 오늘 기분 나빴어 하고 대화가 끝나지 않잖아요. 왜 나빴는지를 이제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이 좋았다면 왜 어떤 포인트에서 좋았는지를 쓰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때 주의할 점은 내가 쓰고 있는 이 일기를 누가 남들이 보면 이걸 뭐라고 생각할까? 라고 생각하지 않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일기에서 또 솔직해질 수가 없고 또 일기를 쓰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오늘 하루 먹은 음식을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먹은 음식의 종류랑 양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귀찮은 작업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기억도 잘 안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의 민낯을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오늘 먹었던 음식이 안 먹은 걸로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걸 누가 보고 비난하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이제 검사받으려는 용도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준다는 점에서 이 식사일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제보다 좋아지는 나 자신을 확인하는, 그게 사실이다, 팩트다라는 걸 스스로 신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폭식증에서 벗어나기 3번째 방법, 배고프기 전에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로 폭식하는 시간대가 저녁 8시 이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녁 7시쯤에 뭐 채소, 토마토 오이, 뭐 곤약 젤리 같이 이제 칼로리가 낮지만 포만감이 있는 식품들로 조금 살짝 배를 채워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이 방법이 8시부터 일어날 폭식을 완벽하게 막아주지는 못하는데 5,000칼로리를 섭취할 뻔했던 거를 3,000칼로리만 섭취하게끔 해주는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곤약 젤리 같은 가공품보다는 뭐 채소, 뭐 과일 이런 것들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추천하는 구성은 채소는 마음껏 양제한 없이 드세요. 양제한 없이 드시고 과일은 1개, 사과 1개 정도의 사이즈, 그리고 우유나 뭐 설탕 안 들어간 무가당 두유 200ml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배고파지기 전에 이런 채소들로 배를 채워야지 된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배가 고프고 이미 약간 이성의 끈이 놓아진 상태에서는 채소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칼로리가 높은 빵, 과자, 내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오늘 먹으려고 작정했던 거, 이런 거를 찾게 되기 때문에 이성의 끈이 놓아지기 전에, 공복감이 오기 전에 채소들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식증을 벗어나는 4번째 방법, 먹는 행동 외에 몰입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시작해보자 입니다. 폭식증이 있는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음식 생각에서 잘 못 벗어난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저거 먹고 싶은데 그거 이따 시킬까? 근데 내가 이걸 왜 먹었지?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꽉꽉 채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면 사실은 음식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줄 만한 어떤 활동들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건 이제 칼로리 소모도 도와주는 운동들을 하는 것이지만 코로나 시대에 운동하기 어려운 것도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운동이 즐거운 활동이라기보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아닌 다른 거를 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나 음식 생각이 날 때마다 할 수 있는 뭐 핸드폰 게임이라고
구독하기라거나 뭐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라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보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어른용으로 나와 있는 종이 접기 있어요. 진짜 아주 고퀄리티의 배나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컬러링북, 성인용 색칠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 뭐 비누 만들기나 가방 만들기, 뭐 베이킹 이런 클래스들이 열리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좀 훑어보세요. 추천을 드립니다. 클래스가 뭐 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요리하기, 뭐 작은 소품 만들기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클래스를 들을 때는 주로 폭식을 하던 시간대, 내가 주로 저녁에 폭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 수업을 이제 꽂아 넣으면 약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든 음식을 먹는 쿠킹 클래스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 상황에서 폭식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요리하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폭식증을 조금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폭식증을 극복하는 4가지 방법 지금까지 한번 훑어봤고요. 아마 이렇게 할 에너지가 있으면 나는 벌써 폭식증을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4가지 방법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첫 번째, 폭식 허용 데이 정하기는 꼭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과식하고 또 폭식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오늘 한 얘기는 폭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합한 얘기고, 과식을 좀 일삼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조언이 나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하단에 과식하고 폭식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좀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건강한 식단을 추구하는 언니의 식단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